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강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엔 AI, 인공지능 중 하나인 딥러닝의 개념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갑자기 퍼셉트론이라는 말이 나와서 뭔 얘기이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들어보시면 사실 초, 중, 고등학교 정보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퍼셉트론은 신경망의 기원이 되는 알고리즘인데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딥러닝, 즉 신경망은 입력층, 응lik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깊은 신경망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워볼 퍼셉트론은 단 2층으로 설명이 가능한 딥러닝이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게이트로서 AND 게이트, NAND 게이트와 OR, XOR 게이트에 대해 이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하는 이론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퍼셉트론은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결과를 내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원 하나하나를 뉴런 또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림에 입력이 두 개인 퍼셉트론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왼쪽에 있는 X1과 X2가 입력의 역할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Y가 출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퍼셉트론입니다. 여기서 이 퍼셉트론의 원리를 간단히 이해하자면 노드의 값으로 임의의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인계값을 넘기면 1을 출력하고 인계값을 넘기지 못하면 0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노드가 보내준 것처럼 1 또는 0을 Y라는 공간을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넘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계값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인계값은 사진에서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를 더한 것처럼 입력과 각 선에 이어지는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가중치는 각 신호가 결과에 주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가 그만큼 더욱 중요함을 뜻합니다.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편향이라는 용어입니다. 편향은 뉴런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즉, 편향값이 크면 클수록 다른 노드들의 값이 작더라도 출력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편향의 사용법은 노드를 1로 입력해두고 편향해주고 싶은 만큼을 B라는 가중치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퍼셉트론의 설계도는 해당 그림처럼 되는데 이는 다른 노드들의 값이 모두 작더라도 편향으로 인해 높은 값을 도출해내게 되는 거고 이는 즉 Y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함수, 즉 식은 아까 배웠던 퍼셉트론의 식에서 B 곱하기 1을 더해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식에서는 임계값이 사라져 있는데 이는 식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임계값을 편향에 같이 설정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퍼셉트론에 대한 이론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 퍼셉트론을 활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게이트들을 알아보면서 이해해봅시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이나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이라면 친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가 알려드리는 개념과 같은지 다르다면 얘 강의 찍으면서 자료조사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강의에 집중하고 들어봅시다. 처음으로 AND 게이트입니다. X1과 X2는 이론에서 배웠던 입력입니다. 진리표에서 모두 0, 0, 0인 구간을 예로 들어보죠. X1, X2, Y 모두 0입니다. 그리고 W1, W2 임계값 각각 0.5, 0.5, 0.7을 가집니다. 여기서 가중치와 임계값은 식을 완성시키기 위해 임의로 준 값입니다. 별도로 0.3, 0.3, 0.5를 주어도 식은 성립합니다. 이를 위 식으로 풀어보면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는 임계값보다 작다. 즉 0.5 곱하기 0 플러스 0.5 곱하기 0은 0.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0은 0.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므로 임계값을 못 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0이 된 것을 논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x1과 x2를 0에서 1로 바꾸면 0.5 곱하기 1 플러스 0.5 곱하기 1은 1로 0.7보다 커지게 됩니다. 즉 임계값보다 크므로 y는 1을 갚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게이트에는 앞에 not이 붙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감이 오실 텐데 이 경우에는 부등호나 결과값을 반전시켜주면 됩니다. 즉 0이어야 하는 결과가 1이 되고 1이어야 하는 결과가 0이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not AND 게이트와 단순한 not 그리고 앞에 배울 게이트들의 not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AND 게이트에서 특이한 점은 출력이 반대이기 때문에 W1이 -0.5, W2가 -0.5, 임계값이 -0.7처럼 AND 게이트의 가중치와 입력값을 부호 반전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적인 게이트는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에는 AND 게이트에서 임계값만 살짝 수정해서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이는 노드 둘 중 하나의 값이라도 1이면 결과로 1을 출력할 수 있는 퍼셉트론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예시로는 가중치 매개변수가 편향값은 -0.5, W1은 1, W2는 2일 때 진리표를 만족합니다. 이 퍼셉트론은 함수로 그리면 위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위 함수는 직선으로 나뉜 두 영역을 만듭니다. 직선으로 나뉜 한쪽 영역은 1을 출력하고 다른 한쪽은 0을 출력합니다. OR 게이트는 x1은 0, x2는 0일 때 0을 출력하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서 1을 출력합니다. 그림에서는 0을 1으로, 1을 삼각형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XOR 게이트입니다. XOR 게이트는 배타적 논리 합이라는 논리 회로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수리 논리학에서 주어진 두 개의 명제 가운데 한 개만 참일 경우를 판단하는 논리 연산입니다. 이 진리표를 보면서 어떻게 설정하면 될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직접 생각해 보셨다면 이 XOR 게이트는 수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XOR 게이트는 실제로 수식으로 정리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R 게이트는 직전에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XOR 게이트는 논리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구역을 나누어 함수를 그리게 되면 직선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XOR가 지금까지의 게이트와는 달리 다층 퍼셉트론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한 번의 노드들의 조합으로는 만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본 퍼셉트론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하여야지 XOR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1은 NAND 게이트, S2는 OR 게이트인 것을 진리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S1과 S2가 다시 노드로서 재활용되어 AND 게이트에 들어가면 총 XOR 게이트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층 퍼셉트론의 예시로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XOR 게이트를 알아보았는데 딥러닝에 사용되는 신경망도 위와 원리 자체는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단층 퍼셉트론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여러 퍼셉트론을 다층으로 구상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인공지능이 학습하며 직접 신경망을 알맞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인공지능의 원리 중 하나가 됩니다. 끝으로 퍼셉트론 이외에도 인공지능이나 최신 기술들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보고 저희 학점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